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염색체는 인간에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X염색체, 하나는 Y염색체가 있습니다. 자,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우리는 반성유전이라고도 불러요. 이 반자는요, 절반 할 때 반자가 아니라 반려자 혹은 뭐 동반자 할 때 그 반자예요. 짝이라는 뜻입니다. 이 짝을 이뤄서 나타난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성별과 짝을 이뤄서 표현형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반성유전입니다. 자, 얘는요,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Y염색체에 의한 유전도 있습니다. 이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한성유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한성유전에서 한자라고 하는 거는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 성별에만 제한되게 나타난다라는 뜻에서 한성유전이라고 하죠. 자, 그럼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기 때문에 얘는 여자와 남자 중에 누구한테만 나타날까요? 그쵸? 남자에게만 나타나게 되겠죠. Y염색체를 갖는 남자에게. 자, 얘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얘 한번 보고 갈게요. 예시를 들면 귓속털 과다증이라고 하는 병도 있어요. 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귀 안쪽에서 털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요, 남자에게서만 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반성유전을 한번 볼 건데요. 이 반성유전의 가장 큰 특징이 생맹과 혈우병이 있습니다. 요것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맹은요, 생맹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제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와 X-로 표현할 겁니다. 왜냐면 X염색체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 유전자가 X고요. 생맹 유전자를 X-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X'으로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열성이니까요. 만약에 X-를 갖게 되면 얘는 무슨 표현형을 갖게 될까요? 그쵸? 얘는 우성 표현형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을 가지게 될 거예요. XX-는 정상.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남자는요,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XY, X-Y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XY의 경우에는 X가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정상입니다. 하지만요, X-Y 같은 경우에는 X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정상 유전자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생맹 유전자만 가져서 이 사람은 표현형이 생맹입니다. 자, 그럼 여자를 한번 볼게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의 조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XX, XX-, X-X-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XX 같은 경우에는 우성 표현형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입니다. 그리고 XX-도 마찬가지로 정상의 표현형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얘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보인자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자기 표현형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얘가 자기 자식한테 이런 X-라고 하는 생명 유전자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X가 있는데요. 얘는요, X라고 하는 유전자가 없어요. 정상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열성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계도로 나타낸 것이 여기 있는데요. 이 가계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계도를 분석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일단은 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확인해 보는 게 먼저겠죠. 그런데 이미 생맹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3 때도 한번 배웠고요. 여기서도 또 나왔던 거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에 문제를 내줘서 여러분이 생맹이라고 하면 열성이구나 라고 바로 아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냥 연습 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갑툭튀하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표현형이 같을 때 새로운 게 뭔가 튀어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열성 표현형이 되겠죠. 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정상이 우성, 그리고 생명이 열성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이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 중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뭘까요? 그쵸? 남자가 되죠. 왜 그러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 표현형일 때는 무조건 XY, 정상이 아니라 이제 생명인 경우에는 X-Y가 무조건 결정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이어도 XX-일 수 있고 XX-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먼저 찾아주시고 그 이후에 여자 생명, 그 다음에 정상 이 순서대로 찾아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는 어차피 여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남자부터 시작해서 여자 방향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2번, 7번, 10번 얘는 XY가 되고요. 정상이니까. 그 다음에 4번, 6번, 11번은 X-Y가 됩니다. 먼저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1번, 3번, 5번, 8번, 9번 이런 경우에는 다 일단은 앞쪽에다 X를 다 써주셔야겠죠. 왜냐면 정상 표현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성을 다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들을 채워 나갈 텐데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여기 위아래랑 비교를 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될까요? 1번은 X, X-죠. 왜냐면 4번한테 자기의 X-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어디를 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5번은 X, X-가 되겠죠. 왜? 여기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X, X-. 그럼 얘한테서 온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아빠는 무조건 Y를 줄 수밖에 없어요. 남자한테는. 그리고 그러면 요 X-는 엄마한테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도 X, X-예요. 왜냐면 아빠가 X를 무조건 줄 수밖에 없겠죠. X-를.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X, X-. 그 다음 8번도 한번 볼게요. 8번 같은 경우에는 4번에게서 X-를 받았겠죠. 그래서 X, X-. 자, 3번은요. 결정됩니까? 결정이 안 되죠. 얘는 XX 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습니다. 얘한테 요 X를 준 거는 확실하지만 뒤에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트 첫 번째.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과 8번 사이에서 생명인 아들이 나올 확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8번 사이에서 생명인 아들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7번, 8번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지 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XX, 그죠? XX, 그리고 두 번째가 X 다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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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XY, 그리고 X-Y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생명이면서 아들인 거 뭐가 있어요? 4개 중에 생명이면서 아들인 거 하나죠. 그러면은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이거를 7, 8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생명일 확률은 하고 이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은 아들이 태어난 것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에요. 자, 그럼 요 4개 중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요 2가지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생명인 거 찾아야 되니까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뭐냐면, 요건 조금만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혈우병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자, 혈우병은요, 생명하고 비슷해요. 근데 증상이 다를 뿐이죠.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이 제대로 이제 판독을 못하는 건데,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피가 응고가 잘 안 돼서 멈추지 않는 것. 이게 혈우병인데요. 얘도 정상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명하고 똑같죠? 그래서 쭉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도 보인자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X-X를 가져야 하는데 혈우병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치사라고 하죠. 네, 일찍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혈우병은 남자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 혈우병에 대해서 더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왕가와 관련된 일들도 많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재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염색체 열성 유전의 특징입니다. 자, 성염색체, 그러니까 X염색체이면서 열성 유전이에요. 자, 요게 생명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니까 열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요, 특징이 병녀병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가 별표 하나 크게 쳐놓으세요. 자, 병녀병남이 무슨 뜻이냐면 병을 가진 여자한테서는 병을 가진 남자가 태어난다. 혹은 병을 가진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생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
엄마가 생명이다라고 한다면요. 이 엄마의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엄마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X-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무조건 엄마는 아들에게 뭐를 줄 수밖에 없어요? X-를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X-고 그리고 한쪽은 Y, 아빠한테서 Y를 받을 겁니다. 아, 그래서 X-X인 엄마 밑에는 무조건 아들의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녀, 병남. 자, 두 번째, 딸바보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딸이 만약에 생명이에요. 자, 딸이 생명이다. X-X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아빠도 무조건 생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딸은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요. 하나는 아빠한테서 X-를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가 하나는 무조건 X-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빠도 남자기 때문에 X-와 Y를 가져야만 합니다. 아, 그래서 아빠가 딸이 생명이면 아빠도 생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엄마가 생명이면 생명 그냥 표시 이렇게 그림 그려 놓을게요. 자, 아들도 생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딸이 생명이면 이 위에